자, 우리 리플 흐름이 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거래량이 영 파이죠. 막 룸빵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막 리플 위에 올라가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거의 막 64%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거 뭐 비트코인 나홀로 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플은 여전히 알트코인 대장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우리 XRP 지금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래 어중간한 구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올 초부터 형님들한테 말씀드린 거요, 기억나시죠? 당연히 안 나실 거니까 제가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실게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업비트랑 바이낸스는 신고가의 영역이죠, 그죠? 자, 그런데 비트스탬프 차트는 이 고점이 남았습니다. 자, 이거 비트스탬프 주봉이거든요. 주봉이면 지금 요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거 찍고 살짝 내려와서 요 라인에 있는데 지금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가 3.317달러. 원화로는 지금 대략 한 4,900원 약간 안 되는 가격일 것 같은데 지금 업비트 힘이 세죠. 바이낸스 차트보다 업비트가 상방에 대한 힘이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만약에 이 비트스탬프 차트 전고를 리플이 넘잖아요. 그러면 요 파동 길이 있죠. 요거에 대한 1대1 길이가 여기 3.58달러거든요. 자, 요런 자리들에서는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손절 구간이 명확하거든요. 요거를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 여기 손절 잡고 전고 조금 넘기는 구간, 요런 데서 숏을 치면 되겠다, 이런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리플 밑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분할 익절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지금 이렇게 한 달 넘게 수렴을 하다가 상방으로 이탈을 했는데 제가 여기 앞에 나온 파동이 이 임펄스, 너무나도 이게 충격 파동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4파 조정 그리고 5파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비트가 지금 구간에서 최소 한 30%, 심할 경우에는 한 50%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비트코인 시나리오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방 관점으로 시나리오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서도 오늘 1개가 지워졌고요. 그리고 2개의 시나리오가 남아있는데 여기 고점 있죠, 108K. 요 고점을 살짝 갱신하고 축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거를 못 넘기고 여기서 미달이 나오고 축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리플 차트를 이렇게 좀 뜯어서 보면 이렇게 확산 터미널이 나오면 이 패턴 자체를 급격하게 되돌려야 됩니다. 지금 급격하게 되돌렸죠. 그러면 여기가 당분간 유의미한 고점이 될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런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분할 익절 못 하신 분들은 익절을 노리는 구간이고, 여기서 뭐 할락하면 안 됩니다. 신규 매수나 뭐 추가 매수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구간이고, 리플 차트를 크게 보면 여기 올라온 파동 전체가 이 충격 파동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구간을 뽑아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2,310원부터 2,440원 요 사이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절 한번 박으시고 감사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확률이 높은 자리가 여기 위에입니다. 2,600원에서 2,700원. 여기는 아마 내려가더라도 한 번씩 튕기고 내려가는 자리가 될 거예요. 여기 매물대도 하나 보이죠. 그리고 이제 조정이 생각보다 깊어져가지고 많이 내려왔으면 여기 매물대 상단 보이시죠? 2,060원부터 2,140원까지 요 구간이 좀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요거 참고해서 매매 잘 하시고요. 자, 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오늘 3시간 동안에 글 적었는데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제가 이 고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한 이전부터죠, 거기서부터 이제 5,000원 근처에서는 수익 실현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지금 나온 2,426원 요 저점 구간도 제가 정확히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라고 알려드렸었죠. 자, 파동 모양 이런 거 다 나오기도 전에 한 이쯤에서부터 2,426원 말씀드린 거예요. 그만큼 이 XRP 차트가 지금 너무 뻔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말이겠죠. 자, 지금 XRP 신규로 매수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2,840원에서 한 2,940원 한 요 정도 구간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판단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여기서 올라버린다 그러면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3,960원부터 4,170원 요 구간에서 이제 강하게 저항이 예상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좀 깊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떨어지는 파동 모양 보고 어느 구간이 제일 유력한지 제가 또 짚어드릴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힘 있는 구간도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딛고 가거든요. 이럴 때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기다리면 맛있는 자리는 무조건 옵니다. 우리는 아는 자리에서만, 그리고 우리가 유리한 자리에서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게 이 차트입니다.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 영상 댓글에 보면 뭐 잘 맞춘다, 뭐 이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차트는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맞추는 건 저짜 어디 뭐 산에 가서 도사님들이나 무당님들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저 같은 트레이더의 영역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뭐 내려가는 시나리오 이런 걸 다 생각해 보고 차트가 진행되는 거 보면서 하나씩 이제 좁혀 나가다 보면 수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XRP 차트 진행되는 거 보고 특이사항 있으면 빠르게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을 당연히 눌러 놓으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본격적인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자, 우리 말년병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한 트럼프의 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 삼았던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는 가운데 파월도 발언 수위를 조금씩 높이면서 살살 꼰티를 부리고 있거든요. 자, 영상으로 요거 한번 확인하실게요. So your term as Fed chair ends about a year from now.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job security? I fully intend to serve all of my term. I don't think he's doing the job. He's too late, always too late, a little slow, and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The Fed, we are always focused on the mandate goals of Congress. The tariffs are larger than forecasters had expected, certainly larger than we expected, even in our upside case. We looked at a range of cases. Tariffs are highly likely to generate at least a temporary rise in inflation. The inflationary effects could also be more persistent,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Americans are seeing prices rise. They're seeing it on their bills. How long can they expect that pain to last? So they've already seen it get much better. And the price of oil has dropped substantially. The price of groceries are substantially down. The price of eggs, you know, when I came in, they hit me with eggs. I just got there. I was here for 1 week and they started screaming at me, eggs have gone through the roof. I said, I just got here. The fake news, like you're fake. And the fake news is screaming at me like about eggs. I said, I've only been here, this is my 7th day. And we did an unbelievable job, and now eggs are all over the place, and the price went down 92%. So prices haven't gone up. The only thing that's gone up actually is interest rates, because we have a Federal Reserve Chairman that is playing politics. Somebody that I've never been very fond of, actually. But he's playing politics. Interest rates should be down now. They should be coming down. But that's because of the Federal Reserve, because they're not very smart people. Do you regret nominating him? Go ahead, yes, sir, please. Go ahead, Do you please. regret nominating him, Jerome Powell? Look, in the first 4 years, we had the greatest econom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 stock market went up 88 points. I think he's terrible, but I can't complain because we had the most successful administration economicall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re taking in tremendous amounts of money with the tariffs. No, we're taking in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while I sit here and talk to you. 자, 지금 파월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반면에 트럼프는 파월이 금리를 먼저 내려야 관세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도대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머리가 지금 딱딱 아픈 상황인데요.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한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돗자리를 깔아줬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원래 같으면 연준이 이제 막 긴급하게 금리를 내린다거나 하면 미국이 지금 위기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지만 지금은 뭐 완전히 얘기가 다른 상황이죠. 트럼프가 빠꾸 없이 노골적으로 계속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이 5월 FOMC 전에 긴급하게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시장 충격은 뭐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트럼프가 모든 나라들에게 관세에 대한 협상을 서두를 것을 부탁을 했었죠. 근데 재무장관 베센트가 지목한 첫 타자가 바로 이 일본이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지금 완전 이 헬게이트가 열린 겁니다. 지금 이 양반이 이래 웃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거든요. 자, 트럼프가 먼저 협상할수록 유리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진짜 다 뻥이었습니다. 제일 민감한 문제인 환율을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무장관 베센트가 어떻게든 환율을 테이블로 끌고 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랑 다음 협상 때 논의하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까지 했거든요. 총 협상이 75분 동안 이어졌는데 그 중에 50분을 트럼프가 직접 참여를 하면서 방위비 얘기를 했어요. 방위비. 그러면서 막 일본의 급소를 계속 반복하게 해서 때렸거든요. 일본은 전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막 새벽에 모든 관료들을 깨워서 막 불러 모아가지고 긴급 대책 회의까지 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4월 말 4월 30일인가 그렇거든요. 이때 이제 두 번째 회담에서 환율이
수출이랑 방위비 그리고 관세 세 가지 모두를 지금 다 다루게 생긴 겁니다. 자, 미국이 일본에 요청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일단 방위비를 2배로 인상하는 걸 요구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어서 뭐 놀랍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중앙은행 BOJ죠. 여기서 이제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기를 바란다는데요. 일본이 그동안 이제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일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로 민간에서 미국채를 매도한 것을 트럼프가 이게 의도적이라고 본 겁니다. 야, 너그 기업들이 미국채를 갖다 파는데 너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 아이가,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 관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일본에서는 아이고 형님들 우리가 저 미국산 LNG 이 50억 불치 사드릴게 하면서 알랑방구를 꼈었잖아요. 근데 이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이 50억 불에다가 추가로 30억 불 더 그리고 농산물까지 수입해라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베센트는 그리고 또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이제 엔화 강세를 유도하길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엔화 금리를 올려서 강세를 만드는 거 이거는 뭐 거의 국난 수준의 재앙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아베 때부터 일본은 엔저 정책을 펼쳤죠. 아베노믹스라 하면서 이 의도적으로 엔저를 유도해서 수출 경쟁력을 키웠던 건데 지금 와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엔화 가치를 상승을 시킨다면 이전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 재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정말 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힌 느낌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의 얘기가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게 우리도 곧 이제 회담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까지 공석인 상황이라서 과연 우리나라한테 이것들이 뭘 요구할지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일 하이라이트인 중국과의 관세 전쟁도 뉴스에서는 뭐 이래 막 교착 상태니 어쩌니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막 245% 관세 때린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상 50%가 넘는 관세는 이 어그로성 숫자일 뿐입니다. 양국 모두한테 이게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중국이 애시당초 게임이 안 되는 상대랑 싸우고 있는 거였기도 했고 이 상황이 지속될수록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는 시진핑입니다. 지금 중국의 M2 통화량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무려 326조 위안, 우리 돈으로 6경 3,40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엄청난 유동성을 지금 시장에 뿌리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내수 경제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상당히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돈을 전혀 안 써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발표된 위안화 대출 규모를 보면 5조 1,300억 위안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다 가계 대출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률 5%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2017년도 우리 알트코인 불장 직전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을 완전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굴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진심이고 크립토 시장에 대한 기술 육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계속. 그리고 CBDC 디지털 위안화 발행도 점점 더 확대하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중국 내 자본가들의 해외 자산 도피입니다. 근데 원래 사람 심리라는 게 이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중국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막 못하게 하진 않고 뭐 싱가포르나 홍콩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열어주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홍콩은 23년도 6월 이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정식 라이센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정식 등록된 거래소들을 통해서는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걸 허용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출시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잠깐 요 홍콩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이 해시케이 그룹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얼마 전에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룹 규모에 비해서 아직 아는 사람이 적어서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ACSK라고 이 거래소 토큰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2의 BNB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해시케에서 뭐 토큰 바이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들을 막 줄줄이 쏘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요 HSK 요거는 좀 모아보세요. 지금 이 HSK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물려도 사기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아무튼 2017년도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 중국에서 막 그때 코인 ICO도 금지시키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바리케이트를 막 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엄청난 자본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또 도망을 왔었습니다. 이 위안화를 갖다 테더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테더 바꾼 거를 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이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추적을 힘들게 만들어서 도피를 했는데 저는 이제 곧 그런 상황이 또다시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제일 도피하기 쉬운 자산이 바로 우리 크립토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다 알면서도 지금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롬 파월도 곧 트럼프의 협박 때문에 금리를 내리든가 아니면 뭐 QE를 빨리 시작하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우리가 절대로 매도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곧 펼쳐질 세 번째 알트코인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군침만 흘리고 있었던 알트코인들을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1억 시드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업비트 계정에 이렇게 300만 원을 직접 입금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1억 시드를 달성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로만 투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이 600만 원이 되고 그 600만 원이 또 1200이 되는 거고 그렇게 2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다가 어느새 1억 시드를 달성하는 거 이게 어려워 보여도 원리만 알면 사실 정말 쉽거든요. 여러분의 시드가 얼마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정말 대단하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드리는 겁니다. 시드를 키우는 거는 운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략 싸움입니다. 이번 장은 좀 다를 겁니다. 2021년도 때처럼 아무 코인이나 올랐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젠 선택받은 코인만 오를 거예요. 기회는 있지만 아무나 잡을 수는 없다는 소리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4년 뒤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은 진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곧 세 번째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챌린지에서는 그 극악의 확률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챌린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매수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금들이 한순간에 알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진짜 기회가 터질 겁니다. 그때 어떤 코인을 어떤 자리에서 잡느냐가 수익의 전부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 알트코인 리스트와 매매 전략을 지금 거의 준비해놨고 이번 챌린지를 통해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겁니다. 참가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해보겠다는 의지. 참가비 같은 건 없고요. 그리고 꼭 업비트가 아니라 빗썸이나 코인원, 코비 다른 거래소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초보자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참여 신청이라고 문자만 한 통 보내주세요. 그러면 챌린지 전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코인에 관심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함께 도전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손실을 겪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셀시우스 파산, 루나 사태, FTX 파산 이 모든 거를 겪고도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같은 놈도 해냈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을 정년 없는 평생 직장으로 만들어 보시고 싶은 분들 수익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